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푸는 거고 최대한 많이 그런 기출문제들에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제가 변호사 시험 볼 때도 네. 기출문제가 그동안 막 수십 년간 본 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 뭐 버려야 하는 자세로 공부 장소, 그 다음에 뭐 카페, 그쵸. 그 다음에 뭐 볼펜?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공부를 할 때 나는 꼭 이 카페에 가서 이 시간대에 이 자리에서 하면 공부가 잘 된다. 네. 뭐 이런 종류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다 보면 네네. 사실 뭐 그 카페가 다 문 닫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그쵸. 자리에 누가 앉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그 자리에 그날은 못 앉을 수도 네. 있는 거고 또 연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볼펜이든 연필이든 이런 펜을 써야 내가 공부가 잘 되더라. 이런 펜으로 노트 정리를 했을 때 보기에 좋으니까 네. 이걸 항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던가 뭔가 이런 룰을 정하기 시작하면 네. 나중에 시험 때 혹시나 그 룰이 망가지는 순간이 오면 네. 좀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멘탈이 약한 편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냥 네. 아예 그런 룰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네. 뭐 어디서든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놓자. 네.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집중력이 좋으니까 집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 뭐 카페 가서도 당연히 되고 네. 뭐 어디서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또 펜이나 뭐 공책이나 모든 것도 네. 나는 이런 펜으로 써도 되고 뭐 하다못해 빨간 펜으로 하루 종일 써도 나는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네. 나중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네. 좀 극복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 축구 선수가 자기한테 맞는 축구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 네. 그럼 공부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맞는 노트, 자기한테 맞는 펜을 가지고 네. 시험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평소엔 네. 그렇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좀 더 네.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 공책이 단종될 수도 있고 아니 사실 단정되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뭐 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면 되지. 근데 못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그냥 너무 피곤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런 이 공책 이 펜으로 해야 된다 이건 그냥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마다 다른 걸 보면 그게 국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국룰을 굳이 나한테 이렇게 적용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그쵸? 생각을 해본 책에서 거죠. 말씀하시는데 공부할 때 뭐 펜의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게 시험날과 뭐 시험장에서는 그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쵸. 시험 보러 가면은 진짜 짜증나는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앞 사람 다리 떨지, 옆 사람 계속 펜으로 이러고 있지. 맞아요. 뭐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생각하다 보면은 나 네.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집중 안 되는 스타일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집중력 그날 그냥 그렇죠. 나간 거예요. 예민할수록 그런 거에 네. 흔들릴 확률도 높고.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디서든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는 네.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일단 이건 집중하자. 네, 그렇게 약간 훈련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훈련. 네. 혹시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혹시 저자님 성격이 원래 약간 이렇게 주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좀 버려야 되겠구나 공부할 때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다리 떠는 거에 되게 네. 민감했어요. 옆 사람이 시험 볼 때 다리를 떨면 책상이 같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법대 입학 시험을 보러 네. 갔는데 그날 시험을 제가 좀 잘 못 본 거예요. 네. 옆 사람이 다리 떠는 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거를 약간 붙여서 이 책상 다리에다가 붙이고 떠니까 네. 책상이 같이 떨리는 거 이게. 네. 그러니까 덜덜덜 시험을 보니까 네. 그래서 말을 했는데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습관이라서. 습관이니까 그 사람도 미안해해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멈출게 했는데 좀 이따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걔를.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 이제 친구한테 했더니 네.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네.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가 잘못된 거다. 집중을 했으면 그게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네. 너는 집중을 못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뭐라고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울하면서 그렇죠. 나 최선 다했는데 너무 혼나니까 억울하면서도 그 지가 또 뭐라고 나한테 그분한테 옆에 가서 이렇게 해봐요. 야 너도 그러지. 야 집중이 내가 안 다리 떨 흩어지나? 테니까 너 한번 해봐. 책상 내가 이렇게 흔들 테니까 막 이런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깨닫는 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말씀하신 네. 대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구나. 최대한 그런 걸 없애려면 내가 평소에 어떤 자세로 공부에 임해야 될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룰을 없애는 게 나에게 훨씬 좋다. 도움이 어떻게 보면 뭐 된다. 자기한테 약점이 있으면 그 네.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공부 네. 방법이니까. 근데 또 뭐 여기 형광펜이 있는데 네.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형광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은 노란색은 제일 중요한 거, 뭐 네. 빨간색은 덜 중요한 거, 뭐 또 초록색도 있고 한데 그쵸. 저도 형광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형광펜 쓰지 말라면서요. 나중에 쓸 수는 있는데 초반엔 쓰지 말아라. 네, 왜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네. 저는 공부를 할 때 좀 통독을 하는 스타일인데 통도. 네,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처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가서는 진짜 아무 중요한 내용이 아닐 때가 되게 많고 또 처음엔 이해가 안 가서 잘 몰랐지만 읽다 보니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 볼 때부터 이미 형광펜 칠을 다 해놓으면 네. 나중에 가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헷갈리겠네.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지가 네. 불분명해지더라고요. 네.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제를 하면서 저는 네. 최대한 연필로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보는 편인데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네. 정말 내가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네. 형광펜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의 가장 큰 염원이죠.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 뭐 좋은 방법, 뭐 벼락치기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벼락치기. 이런 거 혹시 뭐 팁이 있나요? 사실 주관식은 벼락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객관식은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한 과목이 있으면 네. 그 과목 관련된 문제집을 저는 한 두세 종류를 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두세 개를 처음에는 정답을 아예 보면서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 때는 이제 정답은 안 보지만 네. 그래도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리고 답 체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풀 때는 거의 모르는 게 없도록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집 한 두세 개를 되게 빠른 한 일주일 안에 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면은 네. 그 과목 굉장히 성적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그거 할 때 네. 중요한 점은 이제 틀린 문제랑 맞힌 문제랑 네. 둘 다 정답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것. 네. 어떤 의미죠? 오늘 맞춤 문제는 네. 또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확실히 아는 거면 괜찮은데 어쩔 땐 좀 운으로 네.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틀린 이유로 맞지 않는 이유, 옳지 않은 이유로 정답을 유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네. 네, 처음 풀 때, 두 번째 풀 때까지는 네. 그래도 정답을 확인할 때 맞힌 문제까지 확인하는 게 그게 공부 좋은 잘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도 좀 놓치는 부분이라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방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만 봐도 그쵸, 사실 그쵸. 많잖아요. 처음에는. 많죠, 많죠. 그리고 아예 그 과목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저처럼 그 문제집 갑자기 사가지고 풀면 당연히 틀리는 게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서부터는 네. 거의 뭐 둘 다 공부를 해도 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맞춤 문제 다시 봐야 된다는 이해했어요. 틀린 거는요? 틀린 뭐 거- 오답을 정리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죠? 오답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오답 노트를 네. 이제 만드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모든 과목은 보통 네. 책이 있고 좀 네. 뼈대 같은 걸 공책 정리를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쓰니까. 그래서 목차를 이용해서 뼈대를 대충이라도 만들어 놓고 오답이 있으면 이제 그 뼈대 밑에 네. 좀 적는 편인데 자세하게 그 문제와 정답을 다 적는다는 게 아니고 네. 포인트만 딱 찍어서 뭐 많아봤자 6단어 정도로 정리를 해서 그 문제와 틀렸던 문제와 정답을 좀 써놓는 편이고 나중에 이제 두세 번 풀면서 알게 되면 그 오답 노트 부분은 지워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뼈대로 시작했고 살을 붙였지만 다시 뼈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오답 노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주로 정리를 하죠. 야, 이 지금 오답이든 정답이든 맞춘 거를 다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오답 노트. 단기간에 성적을 높이려면 문제를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수능 만점 30명을 인터뷰했을 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딱 하나 뽑으라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기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기출 문제. 방금 말씀하신 문제집을 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랑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을 빨리 보면 패턴을 파악하고
시험을 치면 잘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 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는 무의미해요. 시간이 없을 그쵸. 때. 그리고 뭐 그 핵심 노트 만들고 뭐 이럴 네.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시간이 없죠. 없을 때 그냥 문제집으로 바로 시작해서 몰라도 일단 문제 읽고 네. 모르면 답안지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하면서 그냥 무조건 문제 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네. 가장 벼락치기 할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전에 나와 있던 그 기출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럼 너무- 네,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푸는 네. 거고 기출문제를 이제 풀었던 걸 또 푸는 네.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그런 기출문제들에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제가 변호사 시험 볼 때도 네. 기출문제가 그동안 막 수십 년간 본 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 뭐 20년, 30년 전 것까지도 한 번은 네. 족보라고 하나? 족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를 다 공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네.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는 보통 에세이 문제는 질문이 있고 네. 답이 뭐 두세 페이지 정도 A4 용지로 되니까 그런 걸 다 적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질문을 보고 이제 핵심 부분만 이제 네. 포인트만 딱딱 적어서 뼈대 네. 정리처럼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문제를 풀는 거. 원래는 1시간 걸리는 그쵸,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에 막 4-5개씩 막 풀고 네, 그래서 하루에도 막 10개씩 주관식 많이 네. 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수험생이 뭔가 좀 차단하거나 끊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어렸을 적에는 아무래도 제가 침대에서 공부하고 좀 공부하는 방식이 특이하다 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어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침대에서 공부하는 해가지고, 아유, 잘하고 있어. 하긴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땐 저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커서도 그게 좀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커서는 어떤 점이 있냐면 제가 30 넘어서 로스쿨에 갔기 때문에 네. 너 공부 또 하냐? 뭐 너 뭐 학위 모으고 있냐? 막 이런 말 되게 비꼬듯이 많이 하고 뭐 그거 해서 너 변호사 돼서 뭐 할 건데 그거 또 3년 걸리고 변호사 되면 변호사 요즘에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변호사인데 돈이나 벌 수 있을 것 같아? 막 진짜 큰 로펌 들어가야 연봉 받는 거지. 뭐 작은 데 가면 너 벌지도 못해. 막 이러고 막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려니까 힘들죠. 되게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저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잖아요. 네. 스스로도. 주변 친구들 보면 다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렇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이런데 저 혼자 다시 학생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뒤처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인생을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이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쵸, 딱 그쵸. 거의 정답처럼 그쵸. 진짜 엄친딸이라고 하는 MIT, 그 와트. 길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결혼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이혼녀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다시 학생이고 네네. 그런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인 네. 상황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면에서 굉장히 힘듦이 있었는데 게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힘이 이렇게 축 빠지고 나 스스로도 계속 의심을 하고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막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끊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한테 조금만 기분이 상하는 말 하면 일단은 끊었어요. 내가 지금은 그릇이 굉장히 작아진 상태잖아요. 나의 자존감 그릇이라던가. 근데 이럴 때 이런 말들을 담으면 내가 이제 그냥 그릇이 깨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돼서.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하고는 사실 이 친구들 나쁜 의미로 한 거 아니고 정말 걱정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좀 더 그릇이 커지면 그때 다시 연락을 해도 이 친구들이 날 받아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일단은 좀 연락을 좀 자제하다가 나중에 좀 나아진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이렇게 교류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와닿는 게 제가 네. 예전에 무슨 라디오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 어떤 분이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남편분이 불의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행복한 조금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자기는 더 힘들다라는. 맞아. 자기는 너무 힘든데 옆에서 자꾸 행복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맞아요. 더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해서 맞아요. 자기는 그 관계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그때는 그 그릇이 그걸 그죠.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원래 좀 제가 풍요롭고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포용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남이 웃는 것만 봐도 난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맞아요. 이렇게 그럴 수 우울한 상황에 있는데 이 세상은 내가 우울한 거와 상관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쵸? SNS만 봐도 다들 웃고 다들 여행 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집에 앉아서 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자님처럼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근데 주변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주고 싶어요? 제가 당시에는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몇 년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 다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뒤처지지만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게 어쩔 땐 느리게 가고 어쩔 땐 빠르게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비슷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뭐 상사들도 있을 테고 뭐 주변 친구들 또 친구들의 부모님 여러 사람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다 훌륭하시고 그렇지만 뭐 하다못해 같은 회사의 뭐 이사진을 봐도 어떤 이사는 적당한 대학교를 나와서 뭐 중소기업을 몇 년을 전전하다가 대기업 이사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뭐 스카이를 나와서 탄탄대로를 달려서 어린 나이에 이사가 된 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다 같은 레벨에 있는 선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저도 뭐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결국엔 다 비슷하게 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늦어도 내가 나중에는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신 이제 저자님도 개나 소나라는 말을 하신다. 아니, 개나 소나 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그래서 저희 상사들이 제가 처음에 변호사 시험 떨어졌을 때 저 웃으라고 해준 말이 있었어요. 야, 데니엘 변호사 너무 넘치고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너 안 해도 돼. 우울해하지 마. 딴 거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미국 변호사님들이신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떨어졌다는 얘기 하셔서 그런데 저자님 같은 경우 뭔가 보니까 제가 인생의 늘 불합격에 따라서 뭐 대학원 입학 때,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로펌 입사 등 모든 시험을 한 번 합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 그다음에 취업할 때도 무려 60회 이상 서류 탈락. 그걸 하셨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불합격을 합격을 바뀌었기 때문에 MIT에 가신 거고 와튼을 간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 된 거고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탈락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최선의 열심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좀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지만 저는 다시 열심히 그냥 정말 극한의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한번 고배를 마시고 나면 재정비를 해서 그냥 멘탈이 정말 많이 망가져 있지만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시도를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뭔가 면접에 떨어진 적도 있으신 거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인턴 면접 1학년 때 인턴 면접을 제가 60회 이상 떨어졌던 부분을 썼던 건데 그 이후에도 뭐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고 또 3학년 때 변호사 시험 처음 떨어지고 나서도 두 번째 시험 붙을 때까지 되게 마음이 힘들었죠, 마음이. 몸보다도. 멘탈 관리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시험을 치는 것 같아요.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야 되기도 하고,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성적을 얻어서 취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취업 때도 입사에 대한 뭐 불합격, 합격, 그 다음에 승진 시험. 떨어졌을 때 뭐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는 느낌도 들 수 있고, 사실. 그쵸. 그래서 저의 상사들이 저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상사분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시험의 결과와 데니엘 너를 동일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험을 못 보고 떨어져도 너는 너다. 우리는 너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절대 너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고 친구로 지낼 거고 네가 이 로펌을 떠나도
우리는 계속 너랑 연락할 거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너가 실패자가 아니고 그 시험을 실패한 거지. 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큰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실패를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뭐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실패를 할 앞으로도 수 있죠. 1년에 몇 번씩이나도 네. 경험을 할 텐데 그럴 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건 그런 경험일 뿐이지 나 자체는 아니라는 건 그걸 이제 좀 많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인생에 많이 실패해 보셨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이게 저도 옛날에 실패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네. 이게 겪으면 겪을수록 뭐 내가 좀 체력이 단단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겪을 때마다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실패를 안 하는 구조로 프로세스로 만들어 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쵸.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실패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배우는 점은 많아요. 배우고 이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네. 같은 실수나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래서 거죠. 새로운 실패나 새로운 실수는 맞아.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되고 네.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데 같은 실수와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을 하셔서 그죠. 김 작가님은 아마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매번 조금 더 발전을 하셨을 네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점을 보완하고 저 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실패를 그쵸, 하셨을 그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는 느끼기에는. 수능 만점자 인터뷰하면서 공부 정리할 때 느낀 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우리가 되게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오답 정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실 공부라는 게 우리가 틀린 문제만 안 틀리면 모두가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니까요. 왜냐하면 문제의 유형이라는 건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다음에 또 틀리니까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거지. 맞아요. 사실 정말 그걸 제대로 오답을 정리하고 알았다면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여러 번 풀수록 기억을 하니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당연한 수순인데, 네. 단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집중을 해서 해야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결국 그걸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네. 어려운 내용을 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어려운 네. 내용을 처음 접할 때는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네. 여러 번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번 반복을 함으로써 네. 당연히 부분적으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되뇌이고 할수록 뇌가 자동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네. 나중에 뭐 친구나 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한번 설명해 보려고는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래. 그럼 그 친구가 근데 이건 왜 이렇대? 물어보면 왜 그런 거지? 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암기는요. 사실 공부가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암기는 네. 최대한 그냥 여러 번 읽는 방식을 해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교과서도 전 통독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한 5번 이상, 적어도 5번 이상 읽으면 네. 거의 90%는 이상은 암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걸 통해서 암기를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굳이 뭐 외워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부분을 한 문단을 외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가리고 말로 큰 소리를 내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가리고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단순 행동을 많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대한 뭐 오감을 이용해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로 크게 소리를 내어서 하고 그 소리를 내가 귀에서 듣고 네. 또 글로 써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이. 네, 그리고 남에게 설명하는 방식도 택해보고, 뭐 사람이 없으면 뭐 앞에 앉아있는 강아지나 인형한테라도 이제 내가 그 학생을 앉혀놓고 설명하는 듯이 얘기를 해보고, 이제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 공부하다 보면 또 사실 이 혼자 공부하면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미국에는 그 그룹 스터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한 걸로는 굉장히 알고 많죠. 있는데 굉장히 실제로 더 많죠. 발달한 편인지도 궁금하고 그룹 스터디는 좀 사실 어떻게 하면 독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맞아요. 제가 로스쿨을 갔을 때 네. 제일 처음 이제 첫 수업 끝나고 나는 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서로 잘 모르잖아요. 네. 서로 잘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면서 얘랑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얘 공부 잘해 보이는데 하면 이제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스터디 그룹을. 그래서 그런 스터디 그룹이 되게 만연했는데 저도 한 군데 들어가긴 했었어요. 뭔가 좀 뒤처지고 싶진 않으니까 들어갔는데 보니까 공부 잘해 보이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친구 이제 그룹에 들어갔죠. 근데 아무래도 스터디 그룹에 가면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죠. 그래서 2시에 모이기로 해도 2시 반이나 돼야 모두가 모이고. 미국에도 코리안 타임이 있군요. 네, 그렇죠. 코리안 타임 하는 친구가 꼭 한둘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수다 떨어야 되잖아요. 또 미국 친구들은 스몰톡이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대화를 또 하고 야, 너 풋볼 게임 봤니? 네네. 뭐 트럼프가 이랬대 뭐 했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다도 좀 떨고 이러면 결국 2시에 하기로 해놓고 시작은 3시, 3시 반 돼서 하고 네. 또 뭐 사람들 중간중간 화장실 가고 네. 뭐 이해 못하는 친구 있으면 또 모두가 다 멈추고 그 학생 어. 이해시켜야 되고 네. 뭐 또 출출한데 뭐 시킬 건데 너네 뭐 시킬래? 이러면 다들 또 그 먹는 거 고르고 그럴수록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하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시간 낭비가 너무 크다. 조금 돌아가는 방향을 택하더라도 왜냐면 그 친구들은 족보나 이런 게 여러 개니까 합치면 더 완벽한 게 확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내가 혼자 준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룹 스터디는 포기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으면 네. 해도 되지만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하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